하루 7분 지적인 척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이유, 왜 언제부터 비행기나 배, 기차 등의 좌석에 등급이 나뉘었는지, 비행기 기내식을 언제부터 왜 주게 되었는지를 지적인 척하며 썰을 푸실 수 있습니다. 길고 긴 팬데믹이 끝나 그동안 참고 참았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느셨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 방송에서 반갑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이야, 그간 기술 많이 발전했네. 사람이 많이 접속하면 와이파이가 안 될 수 있으니 냅다 접속하기 위해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켜는 순간 연이어 나오는 기내 방송, 비즈니스석이나 멤버십은 공짜, 그 외는 물론 돈 내면이라는 산통 깨는 소리가 나옵니다.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우겨 넣어 다리도 잘 못 펴는 좌석을 만들어 놓는 항공사답게 이코노미석은 아마 항공사 지들에게 우겨 넣으니 경제적인 좌석이란 뜻인가 봅니다. 1시간에 $10 정도이니 장시간 비행에 일행이 나눴으면 괜찮을 것 같아 감질만 나는 미끼처럼 보이는 금액. 일행 한 명에게 내기로 몰빵하거나 나 하나 희생한다는 농계정신으로 한 명이 결제해 와이파이 셔틀이 아닌 와이파이 산타를 자처하려 해도 허나 어림없는 소리. 패더링은 안 된다는 정책이 떡하니 있습니다. 역시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 돈 많이 벌어 성공할게, 이렇게 다들 속으로 항공사 욕을 하고 있을 때 쓱 치고 들어가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라며 살짝쿵 쓱 치고 들어갑니다. 비행기 자리도 좁고 불편하고 와이파이 돈날에서 더 열받아 항공사에 대한 울분을 다 나에게 쏟을 것 같은 태세이지만 장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을 해야 하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꿈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태연하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비행기 와이파이 기술은 20년도 더 된 기술입니다. 다만 인터넷 속도 및 연결의 안정성 등의 기술적 문제, 스마트폰 대중화로 비행기 내에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요구, 항공기가 너무 비싸 이 기술을 장착한 항공기를 항공사에서 도입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제야 우리가 체감합니다.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상통신사 기지국에서 쏘는 인터넷을 비행기가 받아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게 되나 싶으실 것 같은데 이론상 전파는 빛의 속도입니다. 비행기의 이동 경로 가까이에 있는 지상 기지국에서 쏘는 인터넷을 비행기 기체 아래 수신 안테나를 설치해 인터넷을 받아 기내로 쏘아주는 방식입니다. 허나 이 방식에는 드넓은 바다, 험준한 산악지대는 기지국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비행기가 이 지역을 지날 때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미국, 유럽 등에서 국내선에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저궤도 위성에서 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상 기지국에서 저궤도 위성으로 인터넷을 쏘고 저궤도 위성에서 쏘는 인터넷을 비행기 기체 위에 수신 안테나를 설치해 인터넷을 받아 기내로 쏘아주는 방식입니다. 허나 전파가 이론상 빛의 속도지만 인터넷 데이터 처리는 지상 서버에서 처리해야 하니 지상 기지국, 인공위성, 비행기가 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지연이 발생합니다. 대신 하늘 위에서 쏘니 바다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아 국제선에 주로 사용합니다.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와이파이는 2004년 독일 루프트한자에서 미국 국내선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10에 5센트 양보해 $99.5라는 요금으로 비행기 와이파이 서비스를 야심차게 제공하였으나 너무 느린 속도와 잦은 끊김 등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미국인들에게 F로 시작하는 욕을 무진장 얻어먹게 됩니다. 독일인 특유의 뚝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F로 시작하는 욕이 끊기지 않자 무료로 서비스하다 잊혀졌습니다. 이후 무선 인터넷 기술 발전과 데이터를 압축해 여러 개 조각으로 전송하는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으로 10km 상공에서 LTE급 40에서 80Mbps 속도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 실시간 온라인 게임에는 지연이 있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영상 시청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이는 비행기 와이파이를 홍보하는 항공사 입장이고 실제 사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비롯해 아마존이 주도하는 카이퍼 프로젝트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어 와이파이 속도는 올라가고 조만간 가격도 점점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행기 와이파이로 루프트한자에서 F욕을 많이 먹어서인지 여러 항공사도 와이파이로 고객의 뽕을 뽑아먹겠다는 생각보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어 3-4만 원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내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비행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도입 예정이고 아시아나는 일부 노선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잼 비행기 와이파이로 자장설을 풀었는데 꿈나라에 가지 않고 와이파이를 와이프로 읽어 와이프 무제한, 와이파이는 3.14 등 시잡지 않은 개그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 더 궁금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임팩트 있는 보험용 얄팍한 지식을 털어드립니다. 보험용 AES
비행기에서 기내식은 매주나. 1920에서 1930년대 당시 비행기는 획기적으로 빠르지만 프로펠러 비행기라 시끄럽고 불편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1930년 5월 15일 보잉항공에서 최초로 스튜어디스를 탑승시킵니다. 이때부터 항공사업이 단순 이동과 운송에서 토탈 서비스 사업으로 바뀝니다. 미모의 스튜어디스를 활용해 음료수나 샌드위치를 제공하니 같은 노선 비행에서 보잉항공사의 티켓이 압도적으로 먼저 팔립니다. 이러니 다른 항공사에서도 경쟁적으로 스튜어디스를 선발해 기내 서비스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1935년 더글라스사에서 출시한 DC-3 비행기가 나오면서 항공사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DC-3기는 당시 시속 330km의 빠른 속력에 프로펠러 소음도 적어 비행기 내에서도 대화가 가능했고 무엇보다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전 장거리 비행은 한방의 목적지로 날아가지 못해 중간 기착점에 내려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승객들은 중간 기착점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며 식사를 각자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더글라스 DC-3기는 한방에 쫙 가니 승객을 굶길 수는 없고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식사를 해결해줘야 해 이때부터 기내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행기 타는 묘미 기내식이 생겼습니다. 보험용 AS 좌석 등급은 왜 생겼나? 증기기관차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대서양을 일주일 만에 주파하는 계속범상 등 이동수단의 변화는 여러 운송업체가 등장하고 여러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비용에 따라 좌석을 나누는 것이 본격화되었지만 실제 역사는 더 오래되어 14세기까지 올라갑니다. 1291년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이스라엘 아크레가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육로를 통한 성지순례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베네치아에서 배를 이용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지금처럼 여권 하나로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으러 로마에 가야 했고 각종 통행증과 허가증, 심지어 받기 불가능한 맘루크 술탄국 통행증도 받아야 하는 성지순례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독실한 신앙심, 면벌부를 받기 위해 사후천국을 가기 위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 냄새 잘 맡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십자군을 털어먹으며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해 가이드까지 붙인 갤리선 패키지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목숨을 건 숭고한 순례를 여행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지금 패키지 여행의 시초입니다. 물론 돈도 엄청 비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돈 잘 벌던 조판공 2년치 월급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년 수천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건 순례를 떠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습한 열악한 가판 아래에서 충만한 신앙심으로 버티며 갔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귀족, 사제, 일반 평민, 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같은 배를 이용해 성지순례를 가니 신분 높은 분은 대접도 해야 했고 역시 돈 냄새 잘 맡는 베네치아 상인들은 객실 자리에 따라 등급을 나눠버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달리합니다. 신분제와 자본이 만나며 지금의 1등, 2등, 3등석 갖는 좌석 등급이 생깁니다. 이제는 신분은 사라졌지만 자본은 여전히 남아 여전히 비즈니스석에서 인증샷, 브이로그를 찍는 이유가 그만큼 나를 과시하는 플렉스한 일이겠죠. 이상 비행기 탈 때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